자, 여러분들의 오늘의 또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출발하면서 미증시 대비했을 때는 우리 시장이 선방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네. 전 강까지는 아니지만 갈수록 좀 시장이 좀 뒤로 밀리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의 시장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에 다소 반등을 하면서 또 안도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전일 나왔던 거래량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만약에 물량 소화 이후에 반등을 해준다 그랬을 때에는 일시적인 단기 하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고요. 또 FOMC라는 아주 굵직한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짓는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오장 들어서면서 반등에 나선다면 우리가 이후에는 좀 오히려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단기간에 낙폭이 나왔다라는 건 그게 시장에 있어서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을 또다시 우리가 그 투자 자금을 늘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시장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원달러 환율 상승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제동은 걸렸지만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는 움직임이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더더군다나 중요하겠고요.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이 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오늘 내일부터이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외인들이 오후 시장에 좀 더 매수에 큰 폭으로 나서준다면 이런 부분은 시장의 반등에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루가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는 그 매수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시는 겁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지켜봐야 되겠죠. 예.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 외인들이 좀 소폭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기대는 하지요, 저도.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폭락을 한 만큼 그에 따른 또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리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공격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기를 좀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배팅의 순간입니까? 배팅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지만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매도를 주도를 했던 투자자들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이들의 스탠스가 먼저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고요. 이에 있어서는 또 삼성전자하고는 또다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고점권에서 상당 부분 이미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PC D램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적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으로 녹아져 있다라고 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 증시에 있어서 많은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 증시도 낙폭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쪽 증시 같은 경우에도 IT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 증시마저 낙폭을 같이 흐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는 외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강한 매도 리포트를 낼 정도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시황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쪽에 좀 편중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 매를 맞은 셈이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낸드 플래시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또다시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먼저 가격에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D램이 지금 차세대 D램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차세대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D램 가격이 일시적으로 또 낙폭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는 점에서 또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정말 8월 들어서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8월 12일 날 이 거래량은 거의 최근의 거래량에 있어서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는 제동이 걸리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의 완전한 추세 반전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21선 부근까지의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없으신 분들도 매수가 가능한 권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10만 2천 원 선 부근 정도라면 무리 없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해서 9만 5천 원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또 반대 매매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 9만 5천 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1선 부근 11만 원 선까지의 상승폭은 열려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죠, SK 하이닉스가. 그런데 이 디램 가격에 대한 논란이 워낙에 많은 만큼 또 워낙에 SK 하이닉스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우리 시장의 종목입니다. 다음은 펜오션을 보겠습니다. 순간입니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하락을 하니까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비단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주요 항만 시설이 있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도시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항만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라는 건 항만 적체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화주들의 부담이 있기는 한데 그것마저도 돌파를 해서 해상 운임이 현재 수준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펜오션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둔다면 최소 연말 내년 초까지의 해상 운임의 강세로 인한 실적 상승세는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그룹사라고 볼 수 있는 하림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모로 지금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상승 동력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펜오션을 봤고요. 다음 종목은 이 명신산업입니다. 주가가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 결론이세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상당히 주가가 낙폭을 보인 바 있는데 네. 오늘은 아주 뚜렷한 이슈가 있었어요. 재무적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할인율 13%의 할인율로 블록딜을 했습니다. 이 블록딜 물량을 받아간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 또 그에 따르는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물량으로 인해서 전체 명신산업의 10%에 거의 육박하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기까지는 상당수의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뭐 지금도 가격 낙폭이 나왔지만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물량 소화될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매도 전략, 중립 이상의 매도 전략을 드리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명신산업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기관의 스탠스가 매도 쪽으로 조금 돌아서고 있는 것도 한 차례 좀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고객사가 명신산업이 MS 오토텍을 통해서 또 국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기도 하고 또 테슬라 쪽으로도 이제 결론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데 테슬라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미국 정부 측에서 또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굉장한 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상승 동력 한 가지로도 지금 올라가기 버거운데 이러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명신산업이 거래량 동반해서 10%가 넘는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61선 부근까지 닿아 있는데 3만 원 선을 마저 이탈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직전에 바닥을 여러 번 또 확인할 수 있는 하락폭이 또 낙폭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서요.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실 분들은 잘 손해를 너무 많이 안 보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원제약을 보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올라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역시나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떨까요? 오늘 낙폭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대원제약의 그동안의 추세로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 대원제약이 예. 콜대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제약사예요. 예. 그런데 이 콜대원이요, 이제 종합 감기약인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코로나 경증 환자들이 이 콜대원 처방을 많이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못 올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확산세가 심하다 보니까 의원이나 병원을 갈 일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또 착용하게 되니까 계절적인 감기가 덜 걸리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약에 있어서의 매출들이 다 같이 내려가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다른 종목군들이 상승을 보일 때 제대로 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이것이 이제 바로 기저 효과가 올해 8월부터 발생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또 최근에 세계 최초로 페노피브레이트라는 이 물질이 코로나 감염에 있어서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좋은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거래량으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이제 막 상승 초입 국면에서 시동을 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직전에 고점 매물을 소화를 한다면 그 가격대가 22,000원권 부근인데요. 또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도 될 만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25,500원에서 21,000원 부근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손절선으로는 18,000원 선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의 저항이 있었던 가격입니다. 18,000원 지지가 꼭 나와야 되는 가격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선까지 1차적으로 한번 내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배팅의 순간 우리 김남부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